안녕하세요, 여울입니다. 네, 오늘은 임산부일 때 말하고 싶었던 것, 하지만 임산부이기에 말할 수 없었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주세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임산부 자리가 비워져 있는 건 비효율적이다.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켜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앉아 계시겠죠. 하지만 임산부가 겉으로 다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.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초기 임산부들, 그러니까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을 때가 사실 유산 위험이 가장 높을 때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극초기 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예민했어요. 임산부 배지를 달고 있어도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핸드폰을 하지 저를 보진 않으시더라고요. 저도 초기에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을 때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. 근데 어르신분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었는데 제 배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젊은 여자분이 오셔서 여기 임산부가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어르신분도 그랬냐고, 몰랐다고, 몰라서 못 비켜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임신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저 같아도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죠.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들에게 비워진 임산부 배려석은 작은 배려이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,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함부로 배 만지지 마세요. 그렇게들 배를 만지세요. 내 배에 아기가 있지만 내 몸이거든요.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배를 만지지 않잖아요. 그 신체 어떤 부분도요. 하지만 저는 임산부일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제 배를 터치하신 것 같아요. 임신한 분들 몸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.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. 누가 많이 만지죠? 할머니들이요. 저는 제가 임신했을 때 저희 아빠도 제 배를 못 만지게 했거든요. 불러있는 배를 만지는 것도 싫고 아무튼 제 몸에 터치하는 건 싫었어요. 안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임산부들의 얼굴, 몸매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주세요. 제 얼굴, 제 몸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접니다. 임산부들은 당연히 살이 붙죠. 살만 붙는 게 아니라 붓기도 많이 붙습니다. 얼굴에는 트러블도 많이 나요. 트러블이 나면 트러블이 난다. 살이 찌면 살이 쪘다. 배가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. 제 몸에 관련해서 언급할 수 있는 건 다 언급됐던 것 같아요. 제 몸이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공공재가 된 건지, 살이 많이 안 쪘다, 임산부 치고 날씬하다, 배가 작다,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.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? 내가 남들과 다른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 가서 물어보게 돼요. 우리 아기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나요? 이렇게.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. 스스로.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게 정말 내 몸 맞아?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그런데 남들까지 내 몸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? 그러면 전 그 시선이 너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. 정리하자면 임산부들의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을 말라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 전에 내가 있어요. 전 이 부분이 좀 속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애엄마가 매운 걸 먹네. 애엄마가 위험하게 여기를 왔네. 애엄마가 저렇게 조심을 안 하네. 저를 한여울이 아닌 임산부로밖에 안 보시더라고요. 엄마이기 이전에 그냥 저거든요. 의사분들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. 심지어 담배나 술을 하는 것보다도 임산부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안 좋습니다.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아이만을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주세요. 요즘 엄마들 똑똑해요. 요즘 엄마들이 귀를 닫고 사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골라서 듣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. 그 무엇보다도 엄마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,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육아에 대해서 겁주지 마세요. 좋은 소리를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. 다 지금이 좋은 거야, 나중은 더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항상 그 미래를 안 좋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. 내가 지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고 지금 당장은 출산도 무서운데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 나한테 너 지금이 편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. 그 꼰대질이거든요.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땐 뱃속에 있는 게 좋은 거다. 아이가 기기 시작할 땐 걷기 전, 그러니까 길 때가 좋은 거다. 계속 미래가 점점 까맣게 암담해지는 거예요. 그런 걱정들을 왜 자꾸 주입시키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. 저는 임신했을 때가 가장 힘들고 불편했어요.
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너도 그럴 거야 라고 단정하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죠. 안 그래도 힘든 임산부들한테 그 뒤는 더 힘들어 라고 하는 말, 전혀 도움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맘충이라는 말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아주세요. 종종 그런 사례들이 올라오곤 하잖아요.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엄마들의 이 사연. 그러니까 뭐 몰상식한 민폐 짓을 한 그런 이야기들. 그러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맘충이에요. 근데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사례 속의 엄마들한테도요. 어쩌다 그런 조합이 탄생했는지 전 너무 안타까워요. 다른 분들이 맘충이라고 욕을 먹어도 그 단어만 보면 아이를 가진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 들어요. 그리고 너무 쉽게 일반화를 하고요. 혐오를 너무 양산하는 단어입니다. 심지어는 어떤 엄마들은 다른 엄마를 욕할 때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.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건데 어쩌다 맘충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지 전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.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애를 낳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게 정말 막막해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빌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. 모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맘충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단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있어서는 안 될 단어예요, 그건. 조언은 제가 구할 때만 주세요. 물론 한 분 한 분 해주시는 말씀들이 다 저를 위해서 혹은 제 아이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란 거 지금은 알죠.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너무 많은 지식들 다 간섭처럼 느껴졌어요. 그리고 해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.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전 이 한마디로 다 정의된다고 생각합니다. 관심은 감사하지만 간섭은 사양할게요. 마지막으로 그저 잘 해낼 거라고 말씀해주세요. 제 앞에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럼 대체 무슨 말을 하란 거야?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돼요. 잘할 거라고,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. 제가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그래 여울아, 넌 잘할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. 그래서 차라리 임신하고 출산을 겪었던 그런 분들의 조언이나 어떤 충고보다도 아직 임신하지 않은 친구들이 그저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울아 너 잘할 거야 라고 해주는 말이 오히려 힘이 되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. 임신한 분들이 계시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.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임산부분들께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.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. 어렵지만 꽤나 즐겁다고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입니다.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.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다시 이렇게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 말이 조금 언짢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제가 지금은 출산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. 임산부일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. 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될까봐 저희 가족들, 저와 관계된 사람들한테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임신한 분들의 마음이 잘 대변됐으면 좋겠네요. 모든 엄마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!